테이킨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지금부터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튜브에서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채널로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꾸준히 신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있는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회차든 그냥 따라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변 경기 꼭 챙겨서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최종픽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쭉 14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픽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골 때리는 TV 배팅맨의 유쾌하고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토트넘. 자,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전방 압박을 나가면서 최종 수비 라인도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토트넘의 경우는 이번 시즌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롱볼로 상대편 공간 쪽으로 찔러 넣어주면 히샬리송이나 쿠두스 선수가 갖다 들이박으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몸통 박치기로 볼을 빼앗아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이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 그 이유가 결정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기대도 안 했던 득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또한 브라이턴이 롱볼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인데, 토트넘이 공간으로 찔러 넣는 롱볼을 자주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찬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크다라고 보이고, 수비적으로도 이번 시즌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브라이턴의 패배는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현재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10회째 지금 1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라이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자, 우선 웨스트햄의 경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 중으로 수비적으로 이번 시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에제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을 했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이스말라 사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 그리고 공격적으로 질 좋은 패스를 뿌려주던 아담 워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개판 웨스트햄과 공격 개판 크리스탈의 대결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고, 양팀 모두 점유율이 낮은 팀들끼리의 경기로 낮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팀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다가 잠이 들어버릴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건 웨스트햄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맨유 대 첼시.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배팅맨의 맨유 분석 내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맹구 새끼들은 옛날에는 올드 트래포드 홈 경기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지같이 못하던 때라도 올드 트래포드 구장에 뭔가 신성함, 퍼거슨 감독 시절의 영광 같은 게 떠오르면서 홈빨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홈빨 따위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리를 상대로 홈에서 후반 로즈타임에 극장 페널티킥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마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 마냥 막 골 세레머니를 이지랄을 하고 있는 맹구 새끼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새끼들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기록적으로 파고 들어가 봐도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꼴찌. 맨유가 XGDF 값 프리미어 리그 꼴찌.
맨유가 골찌를 기록하면서 기회는 많이 만들지만 정말 더럽게 득점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맨유의 3백 문제에 대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는데 개 똥꼬집을 부리면서 3백 싫으면 잘래라고 하고 있는 아모린 감독을 보면서 이제는 좀 안타깝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모림의 전술에 선수가 못 따라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선수가 지랄이든 전술이 지랄이든 맨유는 지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가 이변이 나온다라면 무승부 정도는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맨유의 양 측면이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되도 않는 크로스를 남발을 하고 수비 쪽 커버가 잘 안 되는데 첼시의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측면 자원들 즉 페드로 네토 선수나 이스테반 같은 선수들을 자유롭게 놔두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 패배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 자, 양 팀의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비아레알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4승 2무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아유세 페레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마노르 솔로몬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아직 경기에는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스쿼드 뎁스가 좋아지고 있는 비아레알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비아레알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주중에 토트넘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루이즈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실점하면서 멘탈적으로도 많이 털렸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경기력이 나빴다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찬스는 만들어냈었다라는 점에서 우측면 공격 자원인 오로즈 선수가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빠질 오사수나가 과연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홈팀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풀럼 대 브랜드포. 자, 홈팀 풀럼도 그렇고 원정팀 브랜드포도 그렇고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아직까지 정확하게 경기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팀들의 경기로 원정팀 브랜드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 시즌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팀으로 점유율 19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풀럼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포는 역시나 선수비 역습에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브랜드퍼가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기록 중으로 많은 크로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풀럼의 경우가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홈팀 풀럼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브랜드퍼의 경우는 주중에 아스톤빌라와 리그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풀럼이 더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풀럼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풀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라요 대 RC 셀타. 자, 홈팀 라요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 어택에 의한 실점이 라리가에서 높은 축에 속하는데 원정팀 RC 셀타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 어택에 의한 득점이 없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라요의 경우는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인데 비해 RC 셀타는 크로스 허용을 잘 안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양팀 서로의 장점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경기였는데 RC 셀타의 경우가 이번 시즌 벌써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설마 5연속 무승부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내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RC 셀타가 과거에 원정에서 2.75 배당을 받았던 적이 6번이 있었는데 단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3무 3패를 기록했던 데이터가 있다라는 점에서 라이오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C 셀타의 리그 5연속 무승부는 확률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실점이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RC 셀타이기 때문에 저는 홈팀 라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마요르카 대 AT 마드리드. 자, 마요르카의 경우는 섬지역 홈발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팀으로 홈에서는 뜬금포의 이변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의 상대가 이번 시즌 시작하고 에스파뇰의 패배, 엘체와 무승부, 알라베스와 무승부를 하면서 우리들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후려갈긴 AT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쉽게 마요르카의 패배를 찍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느껴지죠. 더군다나 AT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리버풀 원정을 주중에 다녀왔고 리버풀의 반다이크 선수에게 후반 로즈타임 극장골을 처먹히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아무리 섬지역
심지어 홈발이 있고 무리키 대갈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 자체가 라리가에서 적은 팀에 속하기 때문에 무리키 대갈박에 제대로 가는 크로스가 안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마요르카의 승리 이변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른 AT 마드리드라는 점과 이번 시즌 초반 왠지 모르게 잘 안 풀리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마요르카나 AT 마드리드나 이번 시즌 현재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XGDF 값이 10위가 AT 마드리드, 11위가 마요르카로 도찐 개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투표율은 아무래도 팀 이름값 때문인지 AT 마드리드의 이번 회차 투표율 2위에 73%가 몰려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받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요르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엘체 대 오비에도 엘체는 최근 세비야에서 임대 영입을 한 라파미르 선수의 활약이 뛰어난 상황입니다. 벌써 3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승 3무로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엘체죠. 그렇기 때문에 엘체 승리에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팀의 기대 득점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엘체는 라리가에서 19위, 오비에도는 20위로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19위나 20위나 골 기대 값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을 살펴보면 엘체가 현재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기대치보다 실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라파미르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에서 데려온 안드레 실바 선수도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영입 자원들의 골 감각이 물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엘체가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은 있지만 카운터어택이나 세트피스 실점은 없는 상황인데 오비에도의 경우는 카운터어택을 통한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홈팀 엘체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체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